안녕하세요. 닥터 제이 장의사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혹여 불편할지라도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는 진짜 역사를 접해봅시다. 자, 신성 불가침 영역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영웅, 현대사의 신화가 된 그 사람, 김구는 이미 성역화가 진행되어 2024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1, 2위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인데 3, 4위가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5위가 김구, 김대중으로 동률이더라고요. 즉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중상위권에 독립운동가 중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의사가 각각 9위, 10위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기리의 김대중, 건국전쟁 등 올해 초중반에 아주 역사 전쟁이 치열했죠.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고, 그러면서 없는 개뻥까지 치면서 어떻게든 매장시키려 한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김구라는 인간의 실체를 한번 보죠. 자, 대만 국민당 간부 중에 주가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영웅이고 내내 임시정부를 지원하며 한국의 독립을 도운 대만인이죠. 자, 이 사람의 제자격인 사람 중에 이광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가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의 한국혁명진영 내부의 분규와 난맥상에 관한 보고 및 건의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글로 어떠한 역사 강사도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건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에 있는 정식 문서입니다. 서문을 볼까요? 혁명에 투신한 이래 저는 인격과 정의를 가장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자들의 계파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짓밟는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저들은 국가와 민족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직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정당한 방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구나 김약산과 같은 소인배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들의 망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교 사회는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란 단어가 아무런 의미나 설득력을 갖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당파 간의 이전 투구는 중한 두 민족의 전통적인 우위를 손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사실들을 소상히 보고합니다. 선생님께서 진상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히 처리하신다면 한국혁명의 전도와 중한 두 민족의 복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자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는 김구와 약산 김원봉을 소인배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김원봉 편이나 김구 편에서 설명했듯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김구와 김원봉의 계파 싸움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고서의 핵심 요약을 볼까요? 첫째, 이른바 김약산 계열의 김구 계열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입니다. 다만 그 진상이 어떠한지는 구계자들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 김구, 박찬익, 조한구 등이 국민당 중앙이 한국 임시정부에 제공한 보조비 가운데 10만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셋째, 국민당 중앙이 추가로 지원한 20만원을 김구 일파가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오철성 비서장의 함전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보면 김구와 김원봉의 반목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으며 김구가 돈을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20에서 30년대 개업의사 월급이 500원 정도입니다. 부부 장수는 하루 50전이고요. 이틀 일해야 1원입니다. 김구가 착복한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자, 대놓고 김구 일파의 죄악이라고 써놓은 항목을 볼까요? 길지만 전부 봐야 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에서 5년 사이에 한국혁명단체는 10여 차례 통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김구 일파의 반대와 파괴로 통일 노력은 실패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국제지위는 날로 저하되고 혁명운동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구 일파는 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한국혁명단체가 통일되면 중국이 지원하는 보조금과
미주 교포들의 애국금을 독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일운동이 성공하면 반혁명 세력이 혁명 세력에 의해 도태될 것을 염려하여 통일운동을 적극 반대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핵심 인사들이 다 떠나고 분열된 시기에 김구는 임시정부의 수장이 된 터라 임시정부의 핵심 인사들까지 김원봉파에 붙을 정도였으며, 김원봉은 그런 시점에 임시정부를 접고 같이 하나로 통합시켜 새 출발하자고 했지만 김구는 이걸 거부하고 임시정부라는 간판을 고수합니다. 물론 임시정부만이 정통이라는 입장도 포기하지 않고요.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로 김구의 지명도는 갑자기 팍 상승했고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줄줄 들어왔습니다. 김구 본인도 백범일지에서 이를 자랑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광재는 핵심을 보고 있는데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밀고 있는데 김원봉이 주도하는 통합에 임시정부가 들어가면 김구는 그 단체의 보스로 등극하기 어려우며 임시정부로 지원되던 국민당의 지원과 미주사회의 지원을 그들과 함께 써야 합니다. 김구는 이것을 독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한다고 폭로하고 있죠. 2. 약헌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수는 53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에서 6년간의 상황을 보면 한국 독립당 당적을 가진 겨우 15에서 16명의 의원이 의정원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규정된 의원수를 맞추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약헌의 규정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3. 개회 기간에도 중국 군인과 헌병을 동원하여 의원의 의정원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김구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계파가 철저하게 임시정부를 장악하고 임시정부 내에서 자신에 반하는 어떠한 세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한 대목이죠. 4. 버타이치 선생이 외교부장을 맡고 있을 당시부터 중국 정부는 이미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구 일파의 파괴로 통일운동이 실패로 마감된 데다가 김약산이 곽 부장에게 편지를 보내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하여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한인들은 저들을 제2의 이완용이라 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데 당시의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준비했는데 김구 일당의 방해로 독립운동 세력은 통합되질 못했고 빡친 김원봉이 임시정부를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편지를 보내 승인이 불발되니까 김구 일당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놈이라고 한인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5. 김구 일당은 중국 방면에서 매달 지원하던 6만원의 보조금은 착복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저들은 중앙당부에서 임시정부에 제공한 10만원의 보조비도 횡령하고 지금까지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증액된 보조비도 중간에서 가로채려 하였으나 오 비서장이 보낸 함전으로 음모가 들통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김구가 돈을 착복하고 횡령한 사실을 대놓고 까고 있죠. 거기다가 받아 처먹고도 안 받았다고 우기는 걸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내에서도 김구의 착복을 알아채고 중간에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6. 김구 일당은 혁명 동지들을 공산당 혹은 적의 첩자로 몰아 중국 국영 당국에 밀고 가곤 하였습니다. 7.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혁명 동지들을 암살하는가 하면 사사롭게 계파를 이뤄 온갖 죄악과 반혁명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구가 얼마나 과격하고 반대파를 죽여왔는지는 제가 예전 김구를 다룬 영상에서 설명했고 이광재는 그런 김구의 과격성과 암살, 음모를 까고 있죠. 이광재는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혁명 진영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구와 김약산 두 파벌의 싸움 때문입니다. 두 파벌이 다투는 주된 이유는 중국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김구를 원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약산에 대한 지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혁명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혁명 진영은 갈수록 혼란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일 중국 방면에서 보조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왕조 부활을 꿈꾸는 복벽파든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공산파든 모두 자연히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혁명 지사들이 길을 펴고 일어나 한국혁명 진영을 통일시키고 혁명운동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중국의 항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0만원 가운데 절반은
한국 임시정부에 활동 보조비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한교들의 생활 보조비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간에 착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비는 절대 김구, 김약산, 복순 등 간교한 무리에게 건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임시정부 전체 위원회 서명 날인이 있어야만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한국혁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쟤네가 싸우는 본질은 결국 돈이라는 거고, 쟤네는 그 돈을 받아서 일본과 싸우거나 한국 민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각 당파의 힘겨루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쓰기 때문에 돈을 지금같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김구나 김원봉 개인에게 줘서는 안 되고 임시정부 이름으로 지원하되 반드시 임시정부 핵심 멤버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반은 한인들의 생활비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주면 착복하고 지들 싸우는데 다 쓰니까. 그리고 김원봉은 공산주의자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써있어요. 또 볼까요? 독립군에 들어갔다가 폐렴으로 이제 나중에 잡힌 백창기는 일본과의 신문 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구는 중국의 남경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어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하는데 협력한다는 취지로 매달 남경 정부로부터 대양 2,5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김구, 안경근 등이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며 혁명운동에는 의외로 돈이 많이 쓰이지 않는 듯 보입니다. 자, 당시 중국에서 독립군을 기르고 있던 지청천은 독립운동가 이규채와의 대화에서 김구가 매달 50원씩 보내주고 있다고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정작 김구는 2,500원씩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920에서 30년대 개업 의사 월급이 500원입니다. 자, 김구를 빨아주시는 분들, 이 내용이 연락이 불편하시죠? 난 이광재라는 데 들어본 적도 없고 김구를 싫어하는 친일파나 일본 밀정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민족의 영웅 김구 선생님이 개인적인 착복, 횡령을 하고 돈 더 처먹으려고 통합 안 하는 거라고 하는 이 이광재라는 사람은 일본의 밀정이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이걸 어쩌나? 이 이광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에도 올라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영웅인데요. 여기 보면 본명 신공재, 이명 이광재 써있죠? 이 사람은 3.1 운동에도 참여하고 한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김구가 뭔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돈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이런 거 말하는 역사 강사 있나요? 감성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김구를 욕하면 친일파고 매국노가 되죠. 왜 김구라는 사람의 과에 대해 말을 하면 안 된답니까? 김구는 존경받을 만한 큰 공로도 많아요. 그러나 그의 과를 말하는 순간 매국노가 되는 게 솔직한 현실이잖아요. 역사 강사들은 김좌진이 돈 안 낸다고 사람 죽인 빈주 사건, 김구의 삽질, 김원봉이 적극적으로 침략전쟁에 참여했다는 점을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저지른 독재나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의 공로를 따로 말하더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 그걸 못해요. 저 사람들 입으로 독립군이 조선인 죽였다, 김원봉은 사실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김구가 중국이 준 돈을 착복하고 횡령했다, 이런 말을 시스템적으로 못한단 말이죠. 왜냐?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영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역사를 말하는 사람은 절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역사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황강사, 강이 때려쳤으니 이제 BJ 황이라 하겠습니다. 위임통치청원서 사건 때도 말했지만 그건 이승만이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미주사의 임원들과 안창호가 동의했고 김규식은 똑같은 걸 제출했고 여운형도 오케이 했는데 그 사람은 오로지 단 한 사람, 이승만만을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안창호, 김규식, 여운형을 매국노라고 못해요. 자기 놀리면 다 매국노인데요. 그런 식으로 김대중이 노태우에게 20억 원을 받아 처먹었던 일이나 북한에 몰래 돈 쏴준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이런 거 김대중을 다루면서 단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해요. 왜? 진짜 역사는 그런 거니까. 절대 누구를 포장하거나 있었던 사실이 달콤한 일들만 있지가 않거든요. 왜 말을 안 합니까? 김구가 친일 지주자본 정당 한민당을 그렇게 싫어했다면서
정작 한민당에게 해방 후 정치 자금을 받아 먹었죠. 김구가 해방 후 귀국하면서 살았던 대저택, 경교장, 이건 대표적 친일 재벌 최창학이 김구에게 그냥 준 거죠. 물론 최창학도 살려고 알아서 헌납한 거겠지만 그렇게 친일파 싫어하는 김구가 친일파가 그거 준다고 넙죽 받아먹었네요. 그것도 264평짜리 집을. 친일파는 실은 김구가 후원하던 사람이 대표적 친일 문학인이자 반민특위에도 기소된 이광수고, 이 이광수는 백범일치 편찬에도 참여하죠? 왜 말을 안 합니까? 김구가 무슨 신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이 됐나요? 김구가 무슨 관우나 부처나 JMS라도 됩니까?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김구가 저지른 짓들을 말하면 매국노의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 역사라는 학문의 본질을 잊은 뻥역사 강사님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다. 왜 김구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안 합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역사 자체가 조작이고 불리한 건 일부러 말을 안 하는 현실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해석을 한답니까? 진짜 니들이 이승만을 까듯이 진짜 하나하나 다 까볼까요? 김구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역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발 역사에서 감성을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역사를 마주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진짜 역사는 대부분이 아프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진실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숨기고 해서 얻는 설탕을 친 가짜 열매가 아닌 진짜 열매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의 매운맛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닥터제이 장의사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